중국 최고의 부자이자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 알리바바의 창업자, 작은 거인으로 불리는 잭 마윈. 중국인의 존경을 한눈에 받는 그가 지난 2021년 모종의 연설 직후 실종설과 사망설에 휩싸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모든 사건은 2021년 10월 상하이에서 시작됩니다. 상하이에서 열린 한 금융 포럼에서 마윈은 연설 도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은행은 전당포 수준이고 중국 당국은 뒤떨어진 감독 수준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경악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 시진핑의 오른팔인 왕岐산 부주석이 있었기 때문이죠.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공개적으로 당국을 비난한다. 이 일의 여파가 상상이 되시나요? 시진핑은 참지 않았습니다. 바로 마윈을 소환합니다. 당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 당연히 살벌했겠죠. 심지어 마윈은 그 이후 무려 석 달 동안 모습을 감추어 사망설과 실종설 등 각종 무서운 얘기의 주인공이 됩니다. 알리바바 측은 바로 당국의 말을 잘 듣겠다는 눈물 줄줄의 반성문을 썼지만 화가 난 중국 당국에 성에 차진 않았나 봅니다. 그들은 무려 알리바바에 3조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40조 원짜리 엔트그룹의 상장을 막아버립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고 하는데 이건 뭐 말 한마디에 40조 원이 날아가 버렸네요. 어디 그뿐일까요? 마윈 그 자신도 주가 폭락으로 인해 13조 원의 개인 자산을 잃게 됩니다. 마윈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모르진 않았을 텐데 대체 왜 이런 미친 짓을 했을까요? 사업가인 마윈에게는 오랜 꿈이 있었는데요. 그는 한국의 카카오처럼 IT 기업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싶었었어요. 간단히 말하면 사업 확장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 중국 기업이니까요. 알다시피 중국은 민간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합니다. 그들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면 당국이 통제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국 당국의 반대도 마윈의 강렬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금융업에 주목했고 지난 2013년 엔트그룹을 설립합니다. 그동안 중국의 주요 은행은 대부분 국영은행이 독점하고 있었는데요. 마윈은 국영은행이 돌아가는 걸 보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담보가 없으면 대출도 해주지 않고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니까 은행의 기능을 못하고 있네. 그는 대출 과정이 간편하고 무담보 대출도 가능한 서비스를 출시하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엔트그룹이었죠. 엔트그룹의 상장을 앞두고 중국의 금융 규제가 답답했는지 마윈이 핵폭탄급 돌직구를 날리게 된 겁니다. 물론 알리바바와 마윈이 단순히 이 발언 하나로 중국 당국에게 미운 털이 박힌 것은 아닙니다. 또 한 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때는 2014년입니다. 알리바바는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 뉴욕 거래소에 상장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아마존과 페이스북을 넘는 시가총액으로 상장해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한눈에 받았죠. 이런 경사에 중국 당국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기업인 알리바바가 해외 자본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폐쇄적인 중국 당국과 세계로 멀리 뻗어나가려는 알리바바의 꿈이 정면 충돌한 거예요. 이때부터 마윈 이 자식이 아주 눈에 거슬렸는데 상하이 연설로 인해 당국은 옳았구나, 마윈을 깔 명분이 제대로 생긴 겁니다. 이쯤 되니 중국에서 사업하려면 목숨 정도는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이든 기업이든 손바닥 위에 놓고 통제하려 드는 중국 당국 앞에선 자수성가형 천재라고 불리는 마윈도 당해낼 수가 없나 봅니다. 시진핑한테 찍히기 전까지만 해도 마윈의 알리바바를 미국의 아마존보다 높게 평가하는 전문가들 또한 여럿 존재했어요. 다만 결정적 차이는 여기에 있었던 거죠. 증권 전문가들은 미국 기업인 아마존에 투자를 권유하지만 알리바바에는 투자하지 않아요. 중국 기업이라는 리스크 때문이에요. 만약 마윈이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알려드린 지식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소식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봬.